네, 화요일 첫 코너입니다. 기업 전략 시간이 되겠고요.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 소개해 주셨던 기업들 점검을 좀 해볼까요? 세코닉스를 얘기해 주셨네요. 네. 세코닉스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는 펀더멘탈이 상당히 좀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추세 점수가 조금 약했었죠. 이런 점이 아마도 이제 단기 흐름에서는 좀 약점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코너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세코닉스처럼 바닥에서 시작되는 시세를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지난번에 이제 세코닉스도 결국 이제 바닥에서 시세는 시작이 됐지만 좀 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그래서 이제 단기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추세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차트 흐름을 이제 좀 보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점이 높아지면서 추세가 이제 상승 전환하는 이런 이제 초기 국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완전히 이 자리가 돌파는 안 됐죠. 그러면서 좀 21선까지 눌림목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세코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 실적이라든가 그 펀더멘탈 이러한 점수를 봤을 때 여기서 조정이 단기간에 좀 나오겠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어주신 추세선의 예. 지지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군요. 예, 일단은 21선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 추세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세코닉스가 이제 그 단기 흐름에서는 21선이 만약에 이탈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탈 안 한다면 여전히 추세는 좀 더 단기 흐름에서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세선이 이탈되면 대략 25,000원 선이 다음 지지선이 되는군요. 예, 거기까지 그때는 약간 이제 박스권으로 갈 수가 있겠죠. 조금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군을 묶어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펀더멘탈 상위 기업들 한번 좀 묶어볼까요? 펀더멘탈 쪽에서 지금 상위로 검색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국전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농심, 그다음에 대륙제간, 한샘, 위닉스, KG모빌리언스, 코웨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펀더멘탈에서 주요 종목으로 이제 검색이 됐는데 여기서 위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의 330 점수부터 먼저 살펴보면 펀더멘탈 점수가 이제 96점, 그다음에 수급이 90, 추세가 82점입니다. 위닉스가 펀더멘탈의 점수가 좋은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ROE가 18%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EPS 성장률이 6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장률은 201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한 자리이지만 여전히 펀더멘탈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수급 점수가 아까 이제 90점이 나왔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 기관이 최근에 이제 7일 연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최근에 이제 수급 점수가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의 차익 매물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러한 매도 양상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어제까지 7일 연속 순매수로 좀 돌아섰고요. 외국인 지분도 이제 3.92%에서 5.23%로 증가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급이 다시 90점 밑에서 90점 위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의 이제 약점은 약간 이제 추세는 아직까지는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는 점이 위닉스가 단기 흐름에서 조금 정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 수급 쪽에서 주요 종목 검색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최근에 보시는 대로 은행하고 건설주,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내수 경기 민감주 쪽이 좀 많이 거래소 쪽에서는 좀 수급 점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는데 신한지주, 대림산업, 그다음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다음에 CJ E&M, 아프리카TV, 누멘스, 세움메디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CJ E&M 그 330 점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J ENM 330 점수를 보면 펀더멘탈 점수가 좀 약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낮고, 반면에 이제 수급 점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 점수가 높은 이유는 작년 11월 이제 기간이 공매도를 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순매수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 달간 기간의 순매수가 한 82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수급 점수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추세도 그동안은 이제 상당히 바닥 국면을 다지는 국면이었는데, 이제 바닥을 완전히 탈피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추세 점수도 결국은 지금 이제 90점까지 이제 계속 이제 증가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이제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점 때문에 이 종목의 접근 요령은 수급이나 이제 추세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더 모멘텀 플레이라고 그럴까요? 예, 모멘텀식으로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이 좀 약하면 장기 투자하는 데는 조금 약점이 좀 있죠. 예,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추세가 상위인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묶여집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추세 쪽에서 이제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추세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이제 현대산업개발, 그다음에 대우건설, 그다음에 동원 F&B, 성신양행, 삼양식품, 예, 브루컴, 인터로저, STI 있는데요. 여기서 한 두 종목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 삼양식품인데요. 먼저 현대산업개발 먼저 330 점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330 점수 살펴보면 이제 4분기 때 이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죠. 현대산업개발이. 그래서 펀더멘탈 점수가 안 좋습니다. 근데 올해 좀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수급 점수에서 기관들의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한 달간 기간이 한 260만 주 정도 좀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은 최근에 좀 약간 매도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간의 매수가 더 압도하는, 그러면서 이제 수급 점수가 이제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90점 정도 올라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추세는 이제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최근 2년간 장기 박스권을 좀 형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급등을 하면서 이 부분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산업개발도 앞에 CJ ENM처럼 추세 점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펀더멘탈의 약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기 플레이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양식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양식품의 330 점수 살펴보면, 펀더멘탈이 이제 90점, 수급은 최근에 약간 이제 주춤하면서 88점인데, 추세 점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삼양식품,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양식품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조금 살펴보시면, 주가가 52주 이제 신고가,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제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서 이제 장기 추세 흐름이 이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림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34,500원에서의 대량 거래가 좀 있었죠. 그래서 요 자리가 조금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는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500원이 돌파가 되면 그때 이제 주가가 상당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 앞에 저항선보다는 이 저항선이 좀 약간 이제 힘든 부분은 거래량이 좀 많다는 점.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유의하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2012년도 10월 달에 한 몇 거래일 동안 주가가 집중됐습니다. 굉장히 강했는데 한 2년 가까이 걸렸는데 2년 걸려서 그 위치에 왔군요. 자, 이번에는 저 위치를 아까 34,500원인가요? 34,500원. 돌파할 수 있는지 매물대가 거기에 좀 있다고 합니다. 참고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탐색기에서 검색된 기업은 추격해보면 어떤 기업이 나옵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한 종목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세운메디칼입니다. 세운메디칼이요? 네, 어떤 기업입니까? 세운메디칼 먼저 이제 330 점수부터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330 점수를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펀더멘탈은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수급 점수, 추세 점수가 상당히 좋은 이런 모습인데요. 세운메디칼은 이제 인체에 들어가는 이제 튜브 카텍터라던가 그다음에 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품으로 완성을 하는데, 인체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 종목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 의약품, 그 인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쉽게 모든 기업들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신체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러한 카테터라든가 간이다 보니까 결국 그 고령화가 될수록 수요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이 회사가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 의료기기 시장의 4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까지 현재 통계를 보면 한 연평균 19.2% 정도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4위지만 이제 2018년 가면 세계 2위까지 성장하는 이런 이제 중국 시장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요.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또 이제 새로운 신사업 부분까지도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신제품 쪽에서는 뭐 혈액이라든가 수액, 온열 기기, 온열 가온기, 그 다음에 유방 모형물 같은 이런 새로운 신사업도 계속 성장 모멘텀으로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 점수가 다소 약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성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수급하고 추세 점수 계속적으로 좀 붙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기관들이 한 달간 51만 주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한번 이제 접근 요령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차트가, 지난번 이제 52주 신고가 돌파 이후에 21선까지 눌목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차 상승 흐름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4,620원에서 4,68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5,2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21선이 좀 중요하겠죠. 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전략부터 먼저 들어봤습니다. 330 전략이었고요. 와운의 이효근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